네, 안녕하세요. 랑팡입니다. 지금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뭘 얘기할까 좀 고민해보다가 오늘은 일본 네트워크 분야에서 현직 3년차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네트워크 하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대학교 때 그렇게 모르게 지냈던 생활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트워크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집에 하나씩 있는 와이파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론 핸드폰에 유심칩으로 계약을 해서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막상 집에 오면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와이파이는 개인적으로 쓰는 일반 유저에게 해당되는 경우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와이파이를 일반 유저가 아니라 기업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살 때 이제 통신사 계약하잖아요. 그런 통신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통신 3대장이라고도 불리는 통신회사 3곳이 있는데요. 먼저 KT, SKT, LG U+,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계약할 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회사일 거예요. 반면에 일본에도 이런 통신 관련된 회사가 크게 3곳이 있는데, 먼저 소프트뱅크, NTT, KDDI 이렇게 3곳이 가장 큰 통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어폰이나 헤드폰 그리고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도 소니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실제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현재 일본에서 그런 회선을 직접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순서로 고객까지 제공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회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네, 일단 먼저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한 기업의 회장이고 서울이랑 부산에 하나씩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까지 광 케이블을 하나 깝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광 케이블을 깐다는 얘기는 그 일반 차가 다니는 차도 밑으로 이렇게 광 케이블을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 걷다 보면 이제 그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봇대에 이제 광 케이블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신회사는 이런 광 케이블을 지역별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권에 있는 광 케이블들 중에 여러분들 사무실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신주에서 이렇게 광 케이블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이랑 부산에 광 케이블이 하나씩 설치가 됐다면 이제 서울과 부산은 서로 정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통신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케이블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유리로 된 선을 이용해서 정말 빛의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전체의 한 절반은 성공적으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각 거점에다가 미디어 컨버터라는 쬐그만한 상자를 넣을 건데요. 광 케이블 자체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랜 케이블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신호가 빛의 신호만 지나가기 때문에 미디어 컨버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빛의 신호를 0101로 시작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 컨버터는 정말로 그냥 신호만 바꿔주는 단말기고 그 이외에 그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루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자, 여기서 루터라는 장비는 진짜 말 그대로 사무실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객들도 다 사무실마다 이런 루터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 루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서울과 부산의 통신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어떠한 IP를 사용할 건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닌데 저희 사무실은 그냥 와이파이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통은 그 와이파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루터라는 장비를 걸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루터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넣는지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피스마다 루터라는 장비가 하나씩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루터라는 장비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스코라는 장비가 꽤나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루터라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먼저 NEC라는 회사에서 IX 시리즈의 루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나 아키로 너무 유명한 야마하에서도 RTX 시리즈 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지츠에서도 IS인가? IS 시리즈 루터를 또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루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이렇게 서로 두 거점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회선도 따로 필요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한 회사에서 인터넷 회선도 따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계약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울과 부산 이외에 별개의 이제 광케이블이 인터넷 전용으로 하나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이 인터넷 관련된 회사는 개별적으로 이제 정말로 인터넷을 나갈 때 사용하는 IP라는 주소를 따로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그 인터넷 회선에 묶여있는 고정 IP 주소로 인터넷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넷 회선에 묶여있는 IP 주소를 먼저 거치고 나서 각 A 거점과 B 거점 이렇게 통신이 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서 네트워크 기업에 취업하시게 되면은 먼저 말씀드린 회선 아랫부분에 있는 루터를 아마 가장 먼저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터들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음 스텝으로는 제가 지금 그랬던 것처럼 보안 관련된 업무를 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기업들도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한 통신 사업자들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보안 관련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안 관련된 장비는 전부 미국 쪽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장비를 들여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 안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부분 그런 보안 장비는 다 미국에서 들여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 줄여서 딱 두 가지 회사만 소개시켜 드리면 먼저 팔로알토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티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을 따지고 들면은 팔로알토 쪽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포티넷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포티넷은 이제 고객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요.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가 하는 거를 어깨 넘어서 슬쩍 이제 본 적은 있는데 확실히 이 장비를 다루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포티넷 쪽이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이 좋더라고요. 막 예를 들어서 설정 같은 거를 변경했을 때 반영되는 게 포티넷 쪽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이 장비를 백업해가지고 나중에 볼 때도 이 포티넷 쪽이 확실히 가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이제 포티넷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런 보안 장비를 이제 네트워크 용어로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각 사무실이 해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안 장비의 기능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전해드리자면 우리 컴퓨터에 알약 프로그램이나 백신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인터넷 전용으로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안티위루스라는 기능도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악성 파일들이 필터링 되게끔 하는 기능도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러한 장비들은 고객 사무실에 직접 가져다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통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놓아가지고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가보고 고객 회사에 가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둘 다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일본에 살면서 다른 회사나 다른 공장을 가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업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나 일본의 공장의 모습을 또 이제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 회사도 일단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 운이 좋게도 다른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가볼 일이 생겨서 그런 데이터 센터가 어떤 느낌인지 이제 비교하면서 견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최근 들어 이 포티넷이라는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재밌게 업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일본 네트워크 쪽으로 조금 취업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로 플러스 요소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네트워크 현직 3년차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